안녕하세요. 대한장 파티입니다. 이렇게 또 이게 자리가 독특해졌어요? 네, 저희가 개편을 오. 했잖아요. 바뀐 포맷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이 자리가 뭐 좀 약간 그 토론회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예능 포맷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분위기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한장 파티는 누구 겁니까? 이동윤 MC님이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동윤님이 좀 어디 가셨어요. 그럴 때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은 원래 대한장 파티가 VS잖아요. 근데 오늘 긴급으로 주제를 좀 하나를 지금 안건을 내세워야 될 때가 왔어요. 뭐냐? 이강인이 PSG에 가느냐 야. 마느냐. 요게 긴급으로 나왔습니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어. 거라 어차피 긴급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죠? 네,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저희 이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에는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다 종합해 보면 99.9%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에는 오히려 더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99.99%까지도 될 수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입은 합성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미 프랑스 쪽에서도 많이 돌아다녀서 항상 우리가 이적은 구단 대표나 감독과 더불어서 뭐 유니폼 들고 사진 찍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높은 신뢰도로 파리 생제르맹 행이 사실상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유수의 언론에서도 거의 대부분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다가 이제는 기자가 어떤 얘기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팀이랑. 근데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서 이강인 PSG 가서 웃는다 막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기자분들도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요. PSG 행 확정 이강인 화난 미소. 뭐 그러니까요. 막 이런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 나온 아니에요? 거죠. 근데 확실히 좀 그 언론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구단끼리 합의는 지금 거의 다 진행된 상황이고 선수랑은 확실히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파리 상제르맹과 관련된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약 조건, 뭐 이적료의 뭐 30%를 가져가는 것 같다 등등을 맞아요. 포함해서 구체적인 이적료. 오늘 주제는 사실상 뭐 흔히 얘기하는 거피셜. 네, 지금 가는 걸로 단정을 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황상으로는 한윤님 얘기대로 99.9% 이강인 선수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2,200만 유로 이게 한국 돈으로는 330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역대 이적료 수입의 2위에 해당하는 거액이래요. 네, 항상 마요르카 하면은 뭐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사무엘 에토 네.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가는 수익이고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강인 선수가 올 때 마요르카에 돈을 안 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FA로 왔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 나갈 때는 마요르카가 영입할 때 돈을 안 들인 것만큼 이강인 선수 측에 뭔가 보상을 좀 해주는 쪽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고 그런 계약은 사실은 뭐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뭐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경제적 수익 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가는 게 일단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렇죠. 저는 뭐 장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결론은 괜찮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 지금 가는 거에 있어서 뭐 바람직한 클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뭐 1위 클럽이니까 좋은 클럽으로 가야지 본인의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로 봤을 때 22살 이 연령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클럽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파리 상제르맹이. 네,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지금 이 나이에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그냥 매 시즌 간다고 거의 봐야 되는 그런 팀에 간다? 이거 정말 제가 보면은 큰 메리트고요. 마지막으로 선수 간의 어떤 옵션이나 또 세부 계약, 특히 다음 시즌 바로 아시안 게임이 있고 또 1월에 아시안컵이 있고 여름에는 또 올림픽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전 문제에 대한 조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조율 정도가 저는 남았다고 추측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단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지금 파리 상제르맹 오피셜 유니폼 드는 날은 뭐 곧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는 지금 딱 스텝업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저는 딱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파리라는 팀이 사실 프리미어리그도 오퍼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 전에 있었죠. 근데 거기 프리미어리그나 이쪽 뭐 아스톤 빌라나 울버햄튼이나 여러 클럽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리그는
사실은 경쟁이 너무 빡빡하고요. 또 치열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리그왕에서의 파리 상제르맹은 그래도 여전히 리그왕에서는 독보적인 최강의 전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팀에서 볼을 많이 만지는 팀으로 가야 돼요. 이강인 선수를 장점을 살려주려면 네. 볼을 많이 만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도 볼을 많이 만지면서 수비들이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이? 어차피 마요르카에 있어도 이강인 같은 스타일은 수비수들이 볼 때 확 뭐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왜잖아요? 왜? 이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 속된 말로 들이받는다? 담근다 그러잖아요. 막 태클 좀 강하게 들어가고 좀 강하게 차징을 하고 싶고 뭐 이러한 유형이잖아요. 그건 어느 리그 가나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요르카에서도 극복을 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면 발렌시아 시절부터 마요르카까지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면서 그 극복하는 요령을 익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볼을 많이 만지면서 리그왕도 엄청나게 격렬한 또 그런 반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터프한 리그죠. 그렇죠. 터프예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그 도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상대 팀에서. 그럴 때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전에서. 미리 판단해서 간결하게 주고 움직여야겠구나. 부딪히지 않게. 또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요령은 아무리 밖에서 연습한다고 해도 그게 되기가 힘들어요. 실전에서 자꾸. 실전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강인 선수한테 저는 필요한 건 지금 피지컬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스피드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수비력도 좋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강력한 압박, 수비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볼 수 있는 리그로는 야 여기 완전 딱인데? 파리. 네. 물론 출전 기회가 이제 뭐 새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볼을 많이 만질 수 있는 클럽으로 갔다는 것 자체 그런 부분은 이강인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대동소이한 맥락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는 사실 좋은 동료가 그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네, 좀 네, 네. 드물었기 때문에 좋은 동료들이 더 많고 센스 넘치는 동료들이 더 많으면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 위력은 더 잘 발현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런 강팀에 속하다 보면 역시 또 자연스럽게 경기를 주도를 많이 하게 되고 볼을 만질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서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특성들이 더 잘 발현될 거는 저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파리 생제르맹 괜찮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 클럽 자체도 이제 약간 변혁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 클럽은 애시당초 이제 카타르에서 인수를 한 직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이제 선수들을 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 클럽을 거쳐간 감독들도 유명한 감독들도 많고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하나같이 어떤 시스템, 체계, 조직에 입각한 축구보다는 결국은 그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스타들, 사람에 입각한 축구를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 메시 선수가 이미 인터 마이애미로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라모스도 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 음바페 음바페. 선수에 관해서도 물론 이 두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이 저는 한꺼번에 다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파리 생제르맹도 정말 자긍심의 문제거든요. 메시가 나갔는데 네이마르, 음바페를 동시에 다 이른다? 특히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그냥 계약이 만료되는 것보다는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 선수를 쉽게 내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메시 선수가 떠났고요. 네이마르, 음바페 선수도 지금 봐서는 불분명해지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남더라도 언제까지 길게 남을 것인가는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도 너무 사람 위주의 축구가 아닌 조직과 체계에 이제 입각한 축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장 의원님이 좀 전에 언급하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 같은 유형의 감독이 오면 파리 생제르맹이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 팀의 어떤 전술적 체계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거를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만약에 온다면 이제 불어넣을 나겔스만이 설사 아니더라도 그런 유형의 감독이 와서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예전의 캐릭터를 좀 버리고 뭔가 좀 새로 거듭나서 새로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파리 생제르맹의 역사적인 어떤 시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적합한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그나 그 팀이랑은 잘 맞는다, 잘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기를 가서 중요한 롤을 맡을 것이냐가 좀 관건이잖아요. 근데 스타 플레이어가 너무 많은 또 PSG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만약에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캄포스 이 디렉터부터 시작을 해서 수뇌부들이 우리가 좀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다운 팀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언가 체계를 바꾼다. 그래서 나겔스만까지 또 플랜에 염두에 두고 했다면 이강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죠. 캄포스 디렉터도 그렇고 릴 시절에도 이미 이강인을 원했던 적이 있고, 네. 그 디렉터 자체가 워낙 모나코 시절도 그랬고 어린 선수들을 잘 봐요. 은바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선수들을 잘 알 겁니다. 네. 베르나도 실바나 뭐 여러 선수들. 근데 지금 이적 관련된 기사와 감독까지도 고려해 볼 때 한현님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네. 이제는 플랜을 좀 바꾸나? 그러면 이제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둘 다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은바페는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이마르는 잔류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중앙의 척추 라인부터 해서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많아요. 만약 그거는 나겔스만 감독이 온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마르키뉴스, 다닐루 이런 선수들은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거기에 새로 우가르테 같은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잖아요. 비티냐 같은 선수, 베라티와 우가르테가 뭐 허리에서 받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마르키뉴스나 아니면 다닐루 같은 선수가 도와줘서 올라가서 홀딩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가 강팀이냐 만만한 팀이냐 아예 전력이 떨어지는 중하위권 팀이냐에 따라서 여러 전술 운영이 가능하고 비티냐, 파비안 루이즈 뭐 여러 중앙 미드필더들도 약간의 멀티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솔레르 같은 선수도 뭐 윙어나 뭐 중앙이나 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이강인 선수 장점은 4-3-3이 되던 아니면은 빌드업 시에 하이브리드 운영이 됐던 나겔스만은 여러 전술을 막 다양하게 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어떤 상황이 되든 윙어를 볼 수도 있고 공미를 볼 수도 있고 중앙 미드퍼의 메잘라를 볼 수도 있고 세컨 스트라이커를 볼 수도 있고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나겔스만이 진짜 온다 그러면 이강인 카드는 전술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카드고 네. 거기에 뭐 최전방 공격수를 예를 들어서 뭐 추가로 영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이강인 같은 창의적인 공격 지원을 킥을 통해서 또 파이널 패스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사실은 무언가 지금 보면 파리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조금 창의성이나 마지막 파이널 패스 이런 거를 앞에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넣어줄 만한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해요. 네. 사실은 중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 시즌 파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우가르테가 온다고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베라티, 우가르테, 뭐 파비안 루이스 다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창의적이고 무언가 좀 멀티적인 역량 속에서 거기서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또 파리에서 무언가 좀 부족해요. 그 부분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일정을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시안 게임을 가던 복귀해서 또 경쟁이 되던 이강인 선수는 여러모로 부분적 로테이션 하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거기서 존재다. 나겔스만이 온다면 파리는 좋은 그런 전력 보강이 된다. 이적료 2,200만 유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아주 훌륭한 자원을 거기다가 영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강인 선수에게는 적절하게 충분한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지되 적당하게 뛰어주면서 저는 요 첫 시즌은 우리나라 경기들도 많으니까 A매치도 약간 스텝업 하면서 이것도 다른 리그잖아요. 또 이런 B클럽에서의 또 경쟁력은 또 견제도 조금 덜 들어올 거예요 아마. 마요르카 이때보다는 은바페도 막아야 되고 또 네. 새로 누구 탑클래스 공격수가 오면 또 마크해야 되고 이러니까 약간 공간이 생겨서 장점을 내기도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는 두드러진 에이스이고 이강인으로부터 무리치 선수로 가는 루트가 너무 더 분명한 반면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나겔스만 유형의 감독이 와서 잘 팀을 만들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루트가 나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모든 경기를 뛰지 않더라도 나올 때마다 그래도 기회를 받고 확실하게 자기 장점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예요? 감독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들어간 선수들은. 그럼 나겔스만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좋아. 장점을 잘 봤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쟁 체계에서 우위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정도에 있는 팀은 중앙 미드필더들도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좀 저조했고 저조하긴 했지만, 기복들도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클래스는 그럼에도 클래스다. 기본은 깔고 가는 그럼 선수들이죠. 제가 볼 때 한 의원님 말대로 경쟁하기에도 이 괜찮다. 팀은 조금 유리하다. 할만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나겔스만 감독 같은 스타일로 오면 전술적으로도 이강인은 여러 옵션이 되고 하니까 괜찮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유리의 이강인 선수가 PSG까지 주목하는 이런 선수가 됐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장 의원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휘하의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특히 좌우 측면 미드필더, 중앙에서 뭐 메잘라, 뭐 세컨탑, 뭐 정말 윙백에 이르기까지 진짜 많은 역할을 소화를 했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서는 이제 왼쪽 측면에서 뛴 경우가 제일 많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많은 위치를 마요르카에서 소화해 봤다는 것이 이강인 선수 지금 파리 행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겔스만 감독이 저는 유력해 보이거든요. 네. 파리 감독으로. 나겔스만이 됐든 다른 감독이 됐든 유력한 감독과 지금 파리가 분명히 협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 영입에도 그 새로운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사인을 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이미 감독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 감독과의 협의하에서 이강인 선수에게도 관심을 표명을 했지 않나라는 그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네요. 만약에 나겔스만 감독이 오는 걸로 실제로 된다면 이강인 선수도 나겔스만 감독의 픽 가운데 하나일 확률은 높고 이번에 맨시티의 트래블 그 엄청난 기념비적인 성공을 보면서 파리 생제르맹도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물론 천문학적인 자금을 써왔던 클럽인 건 맞죠. 그런데 그 돈을 무작정 함부로 다 막 뿌리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맨시티는 페란 소리아노, 그 치키 베이리스타인 그리고 과르디올라까지 해서 정말 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는 나아가야 될 팀의 방향성에 따라서 선수들을 차곡차곡 계속 쌓아왔던 거죠. 2016-17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온 첫 시즌인데 3등 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 취향에 좀 맞지 않는 선수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새로 데려온 선수들도 충분히 또 재기량을 펼쳐 보이지 못한 케이스들도 좀 있고 이제 첫 시즌에는 성적이 안 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가 해가는 이 방향성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뿌려서 엄청난 이제 선수들을 역대급으로 계속 이제 영입했던 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꾸 사람 위주의 축구가 되거든요. 조직과 체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고 감독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미미해져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에 도착했던 감독들이 모두 뭐 선수들에게 나몰라라 맡겼던 건 아니고 자신의 전술을 펼쳐보려고 했던 감독들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아유 네이마르 알아서 해주세요. 아유 저 질라탄 니네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데 뭐. 아유 메시님까지 오셨네. 알아서 당연히 해주세요. 아우 은바페님 거의 뭐 단장급 선수 아닙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저보다 높으신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은 그 역사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맨시티를 보세요. 돈이 많아도 계획적으로 하니까 위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만큼 또 돈을 쓸지 지금까지 쓴 돈보다는 좀 못 쓸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는 깨달음의 타이밍은 딱 됐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얘기가 마무리 지어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군대가 걸림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병역의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아시안 게임부터 이강인 선수에게는 좀 중요하다 이 네. 일정 자체가 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뭐 이강인 선수는 조금 길게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병역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다는 얘기는 스페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 그렇죠. 그거죠.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빨리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죠. 근데 이게 구단하고 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 9월 같은 일정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황선홍 감독이 엄청나게 지금 일단은 데려오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아시안 게임은 의무 차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 근데 나겔스만 감독하고는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 이것도 나겔스만의
같이 이해하에서 된 상황이라면 지금 아센시오 선수 있고 또 슈크르니아르 선수 네, 그리고 들어오고 우가르테 선수. 우가르테 뭐 네. 이런 정도가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명 선수들과 여전히 있죠. 연결이 되고 네. 있죠. 지금 뭐 베르나도 실바라도 얘기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수들의 영입을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사실은 또 공격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파리에 있는 공격수들은 상당히 지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이나 오시멘이나 이런 그렇죠. 선수들과도 지금 링크가 네.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시멘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강인은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러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아마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가 나겔스만 얘기할 때부터 항상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상당히 중시되는 그런 축구고요. 그 축구가 되면 결국은 원팀으로서 조직력이 더 중요해진 축구가 됩니다. 팀의 어떤 플랜 체질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네. 마무리를 지어주는 선수, 또 크랙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강인 선수는 요즘 뛰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뛰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나겔스만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정신력도 좋고. 열심히 뛰는데 볼 키핑에 엄청나게 능하죠. 드리블 돌파되죠. 킥 능력으로 어시스트 배달되죠. 네. 전진적인 또 축구를 항상 이강인 선수는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겔스만 감독이 딱 좋아요. 아주 좋아하는 네, 유형이에요. 왜 괜히 우리의 강인이겠어요? 우리가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강인 선수는 또 직항 원했잖아요. 직항.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네, 직항 되는 여러분 곳이 솔직히 말해야 돼요. 직항 왜 원했죠. 그러냐면 아스톤빌라, 보러 갈수 버밍엄이 있다는 게 버밍엄 얼마나- 직항 없어요. 우리나라 직항 가려면 런던 히드로, 런던 팀 해야 돼. 근데 런던 팀 오퍼 없잖아. 뉴캐슬도 저 공항 가봤는데 거기 우리나라 직항 없어요. 솔직히- 맨체스터 직항 없어요. 파리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 줄 아십니까?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PSG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이강인을 볼 수 그러니까 있다. 반대로 PSG 경기를 보러 갔다가 파리를 여행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막 내일 기사에 이강인 PSG와 결렬.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그렇죠. 없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콘텐츠를 밑에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달아서 재밌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벌써 이강인 선수 이미 난 끝난 것 같아 계약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이 느낌이에요. 표정이 좀 여유롭긴 해요. 이제 구단 간의 최종 이제 네, 그것만 구단간에 남아 뭐 있는. 그냥 커피 마시고 있는 시간 아닌가. 네. 어쨌든 이렇게 PSG 행은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네, 이 네, 네. 가슴 뛰는 마음을 안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기분 좋은 나날들을 좀 상상해 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어디 보고 인사하셔야 돼요? 어디 보고?